근데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도 물론 힘들지만은 국제사회가 지금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 누구 책임이냐면 저 에너지를 먹고 성장한 이 대한민국 홍익인간이 분명히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뿌리거든. 왕실이거든요. 백성이 힘들 때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실이 정확하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저 국제사회가 힘들어를 갖다가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비춰지고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식에 머물고 이 진리로 내 교육을 장착을 안 해가지고 계속 이대로 답을 내가 못 주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가 이 대한민국이 그 충격파를 다 받게끔 돼 있어요. 앞으로 후천시대는 어디서 뭔가 출발하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수만 년 전에는 가지에서부터 서양에서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이제는요 좋은 것도 대한민국 뿌리에서 일어나고 안 좋은 것도 대한민국에서 뿌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가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암이 걸린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나 죽는다든지 어려움을 다 겪고 나면요. 이 겪은 게 지금 어디로 가냐면 몸통을 거쳐서 저 서양에 정확하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즐거운 일도 지금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이제 모든 출발점은 대한민국에서부터.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식만 지금 딱 머물러 있고 이 진리를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을 못 시키면요. 지혜로운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의 영양분, 힘을 갖다가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힘을 못 쓰게 되면 국제사회는 덩달아서 같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식인들이 21세기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식을 다 식을 갖추다 보니까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 안 똑똑한 사람 봤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 왜? 지식만 갖췄거든. 그럼 이 지식만 갖춘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이후에 진리. 이 인성교육을 장착해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역할도 내가 알 수 있고 아 내가 뿌리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뿌리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저 몸통과 저 가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이제 담아놨으니까 지식은 이제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우리가 뭘 장착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장착해가지고 세계가 풀지 못하는 세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아프간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저기 있는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프간 상태도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청하고 있는데 미션이 들어왔는데 그 미션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전부 다 지식만 다 갖췄거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에다 직접 정부에다 부탁을 해놨어요. 뭐라고? 멕시코 난민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진리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 멕시코에다 돈 몇 번 주는 걸로 그냥 퉁쳐버렸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들어올 게 또 뭐였어요? 아프리카 난민 문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아프리카의 11억 인구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데 누가 책임이 있냐면 뿌리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가지에서 몸통에서 뿌리에 전부 다 영양을 다 미쳐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지금 뿌리에다 지금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희생을 지금 했던 거거든. 그러면 희생을 했으면요. 이 희생을 한 어떻게 값어치 빚을 내줘야 되는 거라. 그 빚을 내려면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나님이 호를 붙여놨잖아. 대한이 뭐예요? 큰 빚을 인류에 뻗친다는 말이 대한이거든. 그럼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나라만 대한민국 하느냐? 절대 아닌 거죠. 몸통과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갖다 전부 다 뭘로 지금 아우를 수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울 수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뿌리고 왕실이기 때문에. 이 왕실을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류는 수천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지식과 문화 기술을 생산해가면서 희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희생한 빚을 누가 내줘야 되냐면 대한민국 후에서 정확하게 지금 빚을 내줘야 돼. 근데 지금 지식인들이 지식만 갖춰가지고 전부 다 상식에 머물러가지고 내 잘났다고 지금 전부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럼 이 진리가 나와서 멘토가 스승이 지금 진리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하냐면은 진리를 받아들여요? 아니죠.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놨죠. 왜 지식을 알아보지는 못하느냐. 이게 진리인지를. 지식이 최고라고 지금 답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춘 논리와 상식이 최고라고 지금 정점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최고 밀도 높은 지금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가 지금 나왔는데 후천시대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럼 진리가 나오는데 이걸 진리를 받아들이냐?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왜?
성경이 진리라 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 최고라 진리라 했고 어떤 도인의 말씀이 또 공자의 말씀이 최고 진리라는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딱 멈춰가지고 거기 딱 매몰돼가지고 그 위의 것은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자라 그래. 그럼 공자의 유교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최고라. 그 중국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공자를 이렇게 봤다는 게 공자 유교 사상이 최고지 다른 거는 잘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 예수 우리는 몰라. 부처 시달타 우리는 몰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국에서는 공자 말씀만 최고의 진리라고 딱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 위의 것은 내가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럼 지금 진리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진리를 내가 모르고 나는 공자의 사상이 최고라고 받아들인다.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공자의 사상이 최고라는 상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고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부처님의 말씀이 최고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고 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내 분야, 내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 다 뭐냐면 최고의 진리라고 스스로가 답을 딱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니까 예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쳐내는 거죠.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도파의 도인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사입이라 그러고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공자의 말씀은, 그건 공자의 말씀은 중국의 사상이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전부 다 지금 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와 상식이 전부 다 빠져 있는 중이라. 그래서 진리가 나오는데도 이 진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시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판에서 부딪히고, 사회에서 만나는 부딪히고, 사회단체끼리 부딪히고, 노동단체끼리 어떻게 돼요? 막 데모회가 대들고, 사장한테 대들고, 기업이 대들고, 오만 일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죠. 융합 시대인데 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똑똑한 지식, 이 지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고 있는 거지 이거는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혼란의 물질서가 왔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도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자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라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종교 지도자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도 없어. 누구 하나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요거에 저 사회를 갖다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면 자기 일 하기가 바빠. 그죠? 근데 이 조직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종교 조직이 성장하고 정부가 성장하는데 누가 있었냐면요. 이 사회가 뒷바라지 해주고 국민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판을 다 키워놨던 거예요. 판을 다 키워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직이 전부 다 힘을 다 갖추었다 보니까 조직은 이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전부 다 힘들어진 거라. 그럼 우리가 한 발자국 나오고 성장하려고 하면 지금 뭘 지금 갖춰야 되냐면 정확하게 지식은 이제 먹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먹었고 이런 진리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뻗쳐야 되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진리죠. 진리로 답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문제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전부 다 인류 사회에다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인류 사회가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이 뭘 갖춘 사람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근데 난 법을 갖춘 사람이니까 뭘 그 사람하고 다르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시 돌아볼 줄을 아는 거죠. 내를 점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성장이 좀 덜 됐구나 라고 내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지식을 가졌지만 나는 지금 진리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돌아서 가지고 만났더만 뭐 3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뭐 똑같네? 변한 게 별로 없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지금 변했거든요. 왜? 내가 지식인을 만났는데 내가 뭔가 속 시원하게 내가 뭐 풀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깝깝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 내를 돌아보고 내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분명히 질량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 내가 3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만난 거랑 지금이랑 똑같냐 하면은 저 사람이 안 변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해버리면요. 내가 한 3년 지나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달리 보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왜? 친구를 갖다 3년 동안 잘 만나다가 친구하고 좀 싸워가지고 이제 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나중에 3년 지나서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서면서 뭐라 하냐면 자는 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는 지금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꼬라지 똑같더라거든. 네가 하나도 안 변했다 얘가. 저 친구를 이해하고 저 친구를 품어낼 수 있는 너 질량을 못 갖췄기 때문에 네가 안 변한 걸 생각 안 하고 저 상대를 탓하고 상대한테 지금 불평불만하는 중이거든. 근데 우리 도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나는 인성교육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식인을 만났고 나는 진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내가 좀 만족할 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내를 점검하고 반성해가지고 다시 공부로 좀 잡아가는 거야. 이건 엄청난 차이점이거든.